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각형의 외심은 왜 항상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외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미 삼각형의 외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외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외심과 관련된 성질은 무엇인지를 공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심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기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외심은 왜 항상 생기는 것인가 입니다. 왜냐하면 외심이 있지도 않은 삼각형에서 외심의 성질을 살펴보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심이 왜 항상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외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외심과 관련된 성질은 무엇인지 등도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삼각형의 외심이 왜 항상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와 같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접원의 중심의 줄임말입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외심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곧 이 삼각형의 외접원, 즉 다시 말해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하는가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삼각형을 그렸을 때 반드시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의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수학에서 원이라는 것은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을 동그라미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미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수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이고 동그라미는 그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을 동그라미라고만 알고 있다면 원과 관련된 수학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원의 정의 자체가 바로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항상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항상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옆에 그려진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세 꼭지점 A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을까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세 점이 아니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들은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점들은 크기가 없는 점이고 선들은 두께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역설 위에 세워진 기하학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점 PQ가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Q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PQ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바로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 상에 위치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PQ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또 PQ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면 오직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 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R이라고 하고 P와 R 그리고 Q와 R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을 M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PMR과 삼각형 QMR은 SAS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RM은 공통이고 PM과 QM이 같은 상황에서 사이각이 90도로 같기 때문에 이것은 SAS 합동이 되고 따라서 선분 PR과 선분 QR은 같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점 S가 있는데 PS와 QS가 길이가 같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와 PQ의 중점인 M을 연결하면 삼각형 PMS와
삼각형 QMS는 SSS 합동이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서로 90도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이 점 S는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 선상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결국 어느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상에 있고, 반대로 수직 이등분 선상의 점들은 각각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삼각형 ABC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와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동시에 한 번에 생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두 점씩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단계를 쪼개 보려고 합니다.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방금 살펴보았듯이 모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모두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직선이 공유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이야말로 바로 점 ABC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수직 이등분선은 만날까요? 만약에 평행하지만 않는다면 만날 텐데, 실제로 선분 AB와 BC가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서로 수직하는 직선들도 평행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두 직선은 오직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을 바로 우리가 O라고 한다면,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점, 세 꼭지점 A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우리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했던 외심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외심을 공부하다 보면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기보다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두 직선이 만나는 것은 그 둘이 평행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결코 예사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분 CA의 수직 이등분선도 과연 이 O를 지나는 것일까요? 만약 여기서 CA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은 다음에 그것이 O를 지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바로 O와 CA의 중점인 N을 잊고, 그 다음 ON과 CN이 수직으로 만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O로부터 A와 C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삼각형 OAN과 삼각형 OCN이 SSS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각도와 이 각도는 90도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ON은 CA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를 하고, 그것의 위치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삼각형의 외심이 항상 발생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도형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그림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도형의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것이고, 그것이 도형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심은 항상 발생하는가, 혹은 무게중심은 항상 발생하는가 등의 영상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씩 더 보여드리려고 하니, 이 영상들을 통해 도형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접근법을 잘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본질적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